안녕하세요. 오늘은 4원칙의 12번째 강의로서 복합건축물의 설계도면 P형과 P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이제 건물의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 수화전, 비상방송, 스프링클러, 비상콘센터 이렇게 설치되는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명관계로 책이 페이지를 이제 무작정 많이 늘릴 수 없는 관계로 개통도와 이층 평면도만 최소한을 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층 건물에 모두 평면도를 싣고 이래 설명하면은 책이 두터워져서 이렇게 최소한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R형,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제가 또 R형을 중계기를 설치해서 R형을 설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P형, 이제 개통도죠. 개통도면 13층 건물에 옥탑층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고 계단실 감지기가 이렇게 해서 13층의 발신기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옥상 수조에는 저수위 경보기와 템포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습식의 알람 밸브의 도시기호죠. 습식 스프링클러, 7층부터는 또 습식 스프링클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6층부터의 계단은 또 그 위층의 계단실과 별개의 경계구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3층, 2층, 1층은 지하층까지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건물 같습니다. 근린 생활인 것 같네요. 이 시각경보기가 3개가 설치되고, 1층과 지하 1층에는 준비작동식 프렉션 밸브의 도시기호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별로 이제 그 자동화재 탐지 설계의 선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많은 설계 도면이 이 부분만 이렇게 제시를 하죠.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 상세한 내용을 설계 도면에 써야 된다. 쉬보면은 설계자 본인만 알고 이거 암호가 아니죠. 이렇게 풀이를 해줘야 되고,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표까지 만들어지면, 이번 그 24년도 책에 제가 이렇게 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편리하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이면은 경종, 시각경보기는 아직 없는 장소죠. 공통, 표시등, 응답, 해로 12, 2, 공통이. 그러니까 7선이 넘어가죠. 18인데. 해로 12가 말입니다. 여기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이 5에서 16 해로, 이 또 세기 어렵는데, 그러면 그 12 해로면은 여기 10번이죠.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 8, 9, 10 여기죠.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0이죠. 12회로입니까? 12회로죠. 무작정했는데 맞네요. 나는 또 틀린지 아주 긴장을 했죠. 그러니까 12회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설계도면에 잘 쓰지 않는데 이건 당연히 써야 되고, 이 표까지 만들어주면은 아주 정말 그 설계도면을 보는 제3자는 아주 칭찬을 하겠죠. 제일 먼저 이제 설계도면은 본인이 보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3자를 보기 위해서 설계를
설계 도면을 그리는 거죠. 설계자가. 그럼 제일 먼저는 이제 소방서의 건축반장이죠. 건축반장이 도면을 보고 회로 수가 맞는지 시해보고, 이게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자. 시공자도 우선은 말입니다. 이 도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공사를 하겠죠. 세 번째는 감리자. 네 번째는 이제 준공을 하고 나서 건축물 관리자죠.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또 도면을 이게 보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로 설계자는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저처럼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이래 하면은 아주 편리하겠죠. 그 다 부분 한번 볼까요? 다 부분 여기죠. 그러면 자, 수업식 알람벨로 하나 둘 셋 식이면은 자, 압력 스위치가 3개, 템퍼 스위치가 3개, 다음에 그 사이렌 3개, 공통 1, 10이죠. 10선. 그리고 비상방송을 합하면은 12선이 되는 거죠. 이 10이지 않습니까? 비상방송이 1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작동식은 자, 기본 8선인데 전화선이 포함되면 9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하나의 방어구역이 늘어나면은 해당 방어구역에 해당되는 사이렌, 감지기 A, B, 기동,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이렇게 6개가 늘어납니다. 여기서의 기동은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많이 학원에서 부르고 있는데 전동 볼 밸브죠. 압력 스위치는 유수금지 장치의 압력 스위치입니다. 알람 스위치라고도 호칭을 하고 있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압력 스위치입니다. 템퍼 스위치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2층 소방시설 평면도죠. 2층의 이거는 자동화 탐설비 감지기고 비상방송 스피커의 도시기호입니다. 아마 소방청장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관한 그 고시에 그 제일 첨부 부침에 도시기호가 있는데 이 비상방송 스피커는 도시기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유수금지 장치의 건식 스프링클러의 유수금지 도시기호 같죠? 그러면 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각경보 이거는 도시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이제 P, L 이 자동화 탐지설비 발신기죠. 그리고 옥매수화전 함. 그런데 P는 이겁니다. 파워, 벨, 램프. 자, 그리고 사이렌. 이건 이제 사이렌은 그거죠. 스프링클러 설비의 사이렌이고 비상방송의 스피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알람벨로가 있네요. 그리고 시각경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각경보, 우리가 발신기나 이 스피커는 수평거리 25m의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도면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수평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경보기는 수평거리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불빛이 이게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장소에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애물은 이것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기 다 비치고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여기까지 다 비춰주죠. 그러니까 동의면 충분한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획된 건물이 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시각경보기는 자,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에도 설치하면은 잘 보이겠죠. 이 실 안에 또 시각경보기 설치하고 이 실 안에 시각경보기 설치하고 실 밖에 여기 하나 설치해가 또 다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여기를 한다든지 여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다 시각경보기의 불빛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게 시각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P형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락 보호장치는 자탐과 비상방송 각각 해야 됩니다. 우선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그 경종에 말입니다. 지구 음향장치 및 배선 그렇거든요. 경종과 그러니까 자탐의 경종, 비상방송의 스피커는 각각 따르죠. 그러니까 이 단락보호 장치는 자탐에도 설치하고 비상방송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도의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죠. 그리고 이거는 계단실 감지이고 비상콘센트의 도시기호입니다. 비상콘센트의 도시기호는 지금도 소방청장 고시에 비상콘센트의 도시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데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사연이 이렇습니다. 비상콘센트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죠. 소화 활동 설비는 연결 송수관 설비라든지 비상콘센터 뭐 이런 소화 활동 설비는 누가 사용하느냐? 소방대가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에서는 이 비상콘센트가 도시기호도 이렇지만은 이게 220V고 동력 380V입니다. 이 꽂는 부분이 3발이죠. 세 개의 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소방법이 한 50년 됐는데 이게 예전부터 줄기차게 전국의 건물에 220과 380, 10층 이상의 건물이 비상콘센트 설비를 하는데 220과 380을 다 계단에 설치했습니다. 옥내 소화전함을 열면은 그러면 여러 수천억의 건설 비용이 들었겠죠. 아니 이게 아니고 380V만 추가해서 설치하는데 그죠? 220V만 설치해도 되는데 380V를 설치했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10년까지 안 된 것 같아요. 그 소방청에서는 각 본부 또는 소방서를 통해서 1년에 이제 법령 개정안을 2 내지 3회 강제로 말입니다. 몇 건씩 올려라 합니다. 그러면 시험타에까지 하달해서 시험타에서 몇 건씩 올리고 소방서에서 또 취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배를 해가지고 본부로 올리면 본부에서는 또 올리고 이런 소방법을 계속 개정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는 이 비상콘센트가 220만 필요하지 이 380은 필요 없다 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그럼 청에서 검토해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왜 그러냐면 소방서의 소방대는 이 동력설비의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설득력이 있는데 아예 없습니다. 동력을 사용하는 우리가 가딱이라든지 우리 출동해가지고 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갑종방문을
장승입니까? 이 자른다 아닙니까? 또 입구에 자른다든지 파괴를 한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뭐 또 벌린다든지 장비가 모두 220을 쓰는 장비입니다. 380의 장비는 애초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개정하면서 이제는 비상콘센트 설비를 220만 하고 380만 하지 마라 법을 개정했죠. 그러면 도시교도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내가 그려놨습니다. 도시교를 요것만 표시해서 넣었습니다. 비상콘센터. 그리고 너무 이제 아주 안 좋은 부분을 설명해 갔네요. 이 층에서 들었으면 좀 욕을 할 것 같네요. 그죠? 뭐 사실은 사실이죠. 뭐 지금도 그 도시교를 안 바꾸고 있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그죠? 그리고 옥내수화전과 자탐의 겸용 설비죠. 그리고 시각경보는 3층, 2층, 1층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합 건물이니까 여기가 근린인 것 같아요. 근린.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 하면 또 화전지 기준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통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 엘리베이터 기계실 감지기입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감지기는 여기 이제 13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 감지기는 13층의 발신기에 연결되죠. 그리고 계단실 감지기는 또 13층의 발신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기계실, 계단실, 13층의 감지기 이래서 종단쟁이 시계죠. 그리고 1A, 1은 말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A는 옥내수화전입니다. 그러니까 1은 자동화재 8선은 그죠? 6선, 기본 6선에 플러스 엘리베이터 기계실 감지기 플러스 계단실 감지기 해서 8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옥내수화전 펌프 기동 표시등, 요거는 옥내수화전이 자동 기동 방식이죠. 그러니까 옥내수화전 함에 펌프 기동 표시등만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수화전 하전 기준에 위치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P, B, B, L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와 옥내수화전함과 겸용을 할 때는 옥내수화전함에도 위치 표시 등 램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두 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또 검정공사의 검증을 받은 제품인데 위치 표시 등이 한 개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잘못됐느냐?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 옥내수화전 위치 표시 등을 빼든지 또 빼면 안 되겠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겸용을 안 하고 옥내수화전만 설치하는 장소에는 위치 표시등과 펌프 기동 표시등이 설치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동 기동 방식은 ON, OFF 스위치, 그리고 펌프 기동 표시등, 위치 표시등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겸용을 할 때는 램프가 하나밖에 설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옥내수화전 화재안전 기준에 위치 표시등과 펌프 기동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단서의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겸용의 설비에는 위치 표시등은 한 개로 가능하다. 이러면 현재의 검정공사의 검정 제품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입니다. 현장의 설계나 공사나 그리고 기사 시험 문제에서도 옥내수화전의 위치 표시 등은 화재 안전 기준에 없는 것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시험에 이렇게 자탄과 옥내수화전 함을 겸용으로 출제를 하면은 또 뭐 램프가 하나면은 또 뭐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는 틀리죠. 옥내수화전함도
위치 표시등이 있어. 위치 표시등 두 개라 해야 되죠. 그런데 옥내 좌전함만 이렇게 그 기사시험 출제를 할 때 위치 표시등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주 문제의 에러죠. 옥내 좌전함만 설치할 때는 위치 표시등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범퍼 기동 표시등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시험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 내용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9층과 8층. 9층과 8층은 OA. O는 자탐이고, A는 옥내좌전이죠. 5. 12선입니다. 12선은 회로가 12선은 이렇습니다. 회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회로죠. 7회로 플러스 5죠. 그러니까 6인데 회로선 빼서 5죠. 7회로는 한번 씌워볼까요? 5. 그러면 9층에 1, 10층에 1, 2, 3, 4, 5, 6, 7이죠. 7입니다. 7. 회로 7. 8층과 7층은 회로가 또 8, 14선이 8이니까 공통선이 하나 더 추가돼서 이제 12에서 14가 된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만들었죠. 그 24년도 이거 개정판에 제가 표를 이제 구석구석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자가 저 책을 보고 요를 표를 만드는 걸 이제 그 설계 도면을 하면은 아주 칭찬하겠죠. 그러니까 크게 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표를 설계자가 만들다 보면은 자기가 말입니다. 이렇게 혼동스럽게 이렇게만 쓰다가 이렇게 또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요것만 하다가 이렇게 설치하다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 표를 만들면은 자기가 설계를 잘못 한 부분까지 찾아내서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오답을 다시 찾아내듯이 이렇게 설계자도 설계의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개통도를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개통도를 아주 이제 하나하나 다 이 책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아주 제가 이제 너무 귀찮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6번의 개통, 6번은 이제 스프링클러죠. 스프링클러는 자, 바 부분에는 습식의 스프링클러가 2층에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만 봐도 사이드에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위에 4개가 되어 있는 6개의 방어구역인 거죠. 우리 자탐은 경계구역. 스프링클러도 폐쇄형 헤드는 방호구역, 개방형 헤드는 방수구역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 스위치 6, 템퍼 스위치 6, 공통 1, 여기 19선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방호구역이 늘어날 때마다 1, 1, 1, 이 3선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4, 준비작동식이죠. 준비작동식은 8선 또는 9선, 전화선이 포함되면 9선인데 여기에도 방위구역이 늘어나면 6선이 늘어납니다. 사이렌, 감지기 A, B, 기동,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이 기동은 그겁니다. 그 학원가에서 지금도 솔라노이드 밸브라고 부르고 있는 이 전동볼 밸브입니다. 압력 스위치는 유수금지 장치죠. 알람 스위치라고도 학원가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호칭이고 압력 스위치입니다. 템퍼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설계자 본인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제대로 쓰는 숫자가 맞다는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2층의 비상방송. 비상방송은 보십시오. 수평거리. 비상방송의 스피커는 수평거리 25m,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도 수평거리 25m. 근데 시각경보기는 수평거리가 없습니다. 이 시각경보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장소와 어깨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리. 현재는 이렇게 장애가 되는 장소 이것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실이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실이 좀 크게 그립시다. 이 실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안에 시각경보기도 가능하면 출입구 가까운 여기에 설치를 하고, 또 말입니다. 시각경보기를 이쪽에 하면은 다 잘 보이겠죠. 이 모서리 하면 더 좋겠네, 그죠? 이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 여기서도 여기도 모서리 하면은 모두 다 보이겠죠. 가장 이제 최소한의 1개, 2개, 3개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해야 되겠죠. 자, 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장과 그리고 계단실 여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발신기가 있죠. 발신기 옆에 시각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각경보기는 사각지대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지기의 연결 내용도 이렇게 1, 2, 3, 4, 5로 연결해서 다시 5, 4 이렇게 되돌아와서 하는 게 아주 설명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건물을 아링에 대해서 설계 도면과 해설